전라남도 여수시에 속한 검은도는 추자도, 여서도 등과 함께 남해 서부지역 3대 원도권 중에 속하는 섬이며 동도와 서도 그리고 고도 이 세 섬을 검은도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선적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원도권 섬이며 계절별 대상어들이 풍부하게 나오며 12월 기준을 하더라도 내만에서 만나기 힘든 참돔, 뱅에돔, 돌돔, 부시리 등이 꾸준히 나오는 곳입니다. 1월부터 대물 감성돔의 소굴로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잦은 곳이며 낚싯배를 타고 여수와 고흥 등지에서 오는 방법과 객선을 타고 여수 고흥에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여러분들 뵙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0분, 아직 동이 트질 않았습니다. 오늘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여수시에 속한 검은도입니다. 이곳은 상당히 멉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창원에서 배를 타면 가장 먼 곳이 통영에 있는 국도 정도 되는데, 이곳은 배를 타고 1시간 정도지만 이곳은 배를 타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참을 옵니다. 약 한 3시간 정도를 달려왔고요. 낚시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가성비가 조금 짧은 편이죠. 경남 지역에 지금 사실 수온이 안정화가 안 돼서 저 역시도 낚시를 자주 가는 편이지만 조항이 그렇게 신통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항이 이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경운도권에서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지금 서도입니다. 서도고요. 동도와 서도가 나눠지는 지역 중에 서도입니다. 포인트는 사실 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저기 앞에 보이는 서도 등대죠. 등대 앞에 배치바위라고 상당히 유명한 포인트가 눈앞에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야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은 고기를 잡아서 하는 유튜버들 상당히 힘듭니다. 선상낚시가 물론 확률이 높겠지만 갯바위 낚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기법들 그리고 테크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지만,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유튜버들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꽝도 많이 치고 또 한 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작비를 상당히 많이 투여해서 이렇게 원도권까지 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들, 허투루 만드는 영상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주시고 그분들에게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보내주시면 힘을 내서 영상을 찍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요. 이것 포인트는 물론 저도 포인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오자마자 바로 수심 체크를 했습니다. 감성돔을 잡기 위해서 낚시를 왔는데 지금 포인트가 이렇게 밑으로 끌어져 내려가는 직벽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 앞에는 8m, 그리고 9, 10, 11, 12, 13, 14, 15, 16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런 절벽과 같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수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감성돔들이 차례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포인트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감성돔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조금 참돔이나 긴꼬리 뱅에돔을 노릴 만한 그런 포인트 같이 보입니다. 이런 포인트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점점 깊어지는 지형이기 때문에 반유동 낚시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반유동 낚시를 하기에는 목줄을 길게 주고 최대한 걸리지 않게 한 13m에서 12m 사이를 주고 이렇게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낚시를 하는 방법은 입이 전유동으로 해서 지금 야간에 조금 낚시를 해봤는데 고등어 치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입이 전유동을 해서 발 앞에서 흘려서 점점 깊은 곳까지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지금 조금 해보다가 안되겠다 싶을 때는 반유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쪽으로 보면 제주도가 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안좋아서 안 보이네요. 이런 포인트는 전유동을 하게 되면 여러 오정을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참돔이 팍 하고 물어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따뜻한 난류가 받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돌돔이 잡히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유동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어종을 좀 만날 수 있겠지만 반유동을 하면 감성돔만 노리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감이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왕 왔는데 뭐라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경남권에서는 요즘에 상당히 귀합니다. 감성돔이. 그래서 일단 전유동으로 해보다가 또 반유동으로 해보다가 어떤 게 나을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밥도 당연히 발압해줘야 됩니다. 점점 흘러나갈 수 있게. 멀리 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6시간 정도 있는데 그 시간 내에 대상어를 만나기 위해서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낚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숨을 쉬어야 되겠다. 감성돔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꽝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컨텐츠들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감성돔 꽝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일단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고 있네. 아이고, 이 고돌이. 고등어 치어가 제일 문제입니다. 생활 낚시, 방파제 낚시에서는 사실 저도 고등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런 갯바위 낚시에서, 대상어가 있는 갯바위 낚시에서는 고등어가 상당히 큰 적이죠. 너무 빠릅니다. 조류가 너무 빨라서 채비가 조금만 건드려져도 아마 제 생각에는 바닥을 잘 긁지 못하고 채비가 뜰 것 같아요. 고기가 지금 안 됩니다. 반유동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라면 전유동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찌를 좀 바꿨습니다. 반유동. 조류가 좀 빨라서 좀 큰 거보다는 좀 슬림한 형으로 해서 1.5치로 한번 바꿨습니다. 반유동으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목줄 2.5m에 수심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수심을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바닥을 끌 수 있도록 좁쌀 뽕돌 위치를 위쪽으로 올리고 목줄이 끌려가도록 그런 방식으로 낚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미끌림에 또는 수심을 너무 낮게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낚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만 제가 원하는 속도대로만 가준다면 전유동 낚시도 상당히 괜찮은 낚시법이긴 한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 이거 뭐 꾹꾹 받는 게 돔 종류긴 한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참돔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아, 참돔 맞네요. 역시 참돔이 있습니다. 아유, 감성돔이네. 자, 감성돔 한 마리 왔습니다. 감성돔이 확실하죠? 그렇죠. 아, 돌돔이네. 아, 뭐고? 아, 벤치가 너무 많네.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도 감성돔이 목표이기 때문에 감성돔을 한 마리 잡긴 잡아야죠. 사이즈 너무 좋아요. 감성돔 잡기 하늘 부탁입니다, 진짜. 바닥만 잘 긁으면 감성돔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돌돔, 참돔이 있으면 감성돔이 잘 설치지는 못합니다. 아주 큰 사이즈가 있으면 그렇고요. 아, 감성돔 한 마리면 딱 좀 걸리마라 마음이 싹 치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 돌돔이 엄청나게 많이 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적 갈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바닥층을 공략해서 감성돔을 노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반유동 해도 지금 돌돔이 물기 때문에 막대치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구멍찌를 잘 못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시각적인 효과에 빠져들다 보면 구멍찌가 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아예 견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구멍찌 같은 경우에도 막대치의 장점이 있는 반면 시인성이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멍찌만의 특유의 장점, 바로 조류를 잘 타고 그리고 파도를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견제가 잘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입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입질에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찌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렇게 파형을 살짝 봅니다. 그러면 뽀꼼뽀꼼 하면서 파형을 느낄 때, 아, 고기가 물었을 때의 느낌, 조류를 타면서 뽀꼼뽀꼼 거리는 게 아니라 파형이 뽀꼼뽀꼼 하면서 잡어들이 건드리는 그런 파형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아, 입질인지 예신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감성돔이나 뭐 돔 종류가 물을 때는 시원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입질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맞겠지만 쓰시다 보면 구멍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한 번씩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왔습니다. 왔어요. 이거는 감성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올라가지 마라. 아이고, 이것도 돌돔이다. 하하하하. 이거 돌돔이다. 아, 이거 옥수수 먹나? 이야, 희한하네, 희한해. 입이 와 이래 됐노? 이빨도 없고. 에이, 살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봐라. 아마 치어 때 입을 좀 다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저렇게 해도 큰 개체까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잡아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심을 약 한 13m 정도 했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 여러 잡어들이 이놈저놈 다 쪼우는 상황이 돼서 입질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수심을 약 한 11m 정도로 바닥에서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올리고 지금 수심이 약 한 11m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살짝 띄워서 밑밥을 주게 되면 제 생각에는 바로 어김없이 돌돔이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끝까지 돌돔입니다. 에휴, 사이즈는 정말 멋진데 32, 3 정도 되겠네요. 공평 여기에 돌돔이 없다. 네, 여러분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시간도 약 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아직도 이곳 거문도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감성돔 찾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꽝 대신 닭이라고 감성돔 대신 돌돔들 씨알이 그래도 30급 넘어가는 사이즈들로 손맛은 좀 봤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내시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감성돔을 들고 오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나온다. 오, 얕네, 돌돔에.